오늘 주제는 DC-DC 컨버터에서 강압 역할을 하는 벅 컨버터입니다. 벅 컨버터 설명하기 앞서서 레귤레이터에는 여기 리니어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예시로서는 볼테지 레귤레이터, 커런트 레귤레이터, 그리고 LDO 등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볼테지 레귤레이터를 잠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밴드갭 전압이 1.25V라고 하고 여기를 10V 전압 분배를 통해서 5V 이제 여기 앰프와 TR이 1.25V가 여기 노드 전압 1.25V가 되게끔 동작을 하겠죠. 이때 이 TR이 계속해서 액티브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TR에 전압도 걸리고 전류도 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웃풋 로드 커런트가 100mA라고 하면 중간 소모되는 전력이 델타 VI는 델타 V가 5V죠. 10 빼기 5 곱하기 100ml로 500mW가 중간에 계속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경우는 스위치의 온오프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온오프를 반복한단 말은 TR이 트라이오드로 들어간다 혹은 오프 상태로 간다. 즉 이상적인 경우에는 트라이오드 상태이면 쇼츠로 보고 오프 상태로 보면 그냥 오픈으로 본다면 여기는 전류가 0이고 얘는 전압이 0이고 전류가 0인 상태죠.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항상 소모되는 전력이 0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물론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단점이라면 그 스위치 온오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압 리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전압이 생기는 거죠. 친구는 항상 액티브로 동작하는 대신 깔끔한 5V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서는 어떤 한 전압을 버컨버터로 이렇게 감압을 한번 시키고 대신 여기 리플이 끼는 거죠. 이 친구를 LDO 같은 걸로 깔끔하게 한 번 더 드랍을 시켜서 깔끔한 전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덕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회로 예시를 들었는데 인덕터에 만약에 스위치 S1과 S2가 1초마다 서로 보상관계로 반복되면서 온, 오프, 오프, 온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50V와 50V를 인덕터에 번갈아 가면서 전압을 인가하고 있는 상태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덕터의 특성인 L 요식을 만족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50V, 50V가 번갈아 가면서 인가되면 이 인덕터에 흐르는 이 전류는 이게 5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50일 때도 있죠. 그러면 전류 변화의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죠. 즉 정상 상태를 예를 들면 1초, 2초 증감을 계속 반복한 채로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인덕터의 전류가. 여기서 만약 50을 한쪽을 70V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이제 플러스가 인가되니까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에서는 더 가파른 큰 전압 여기가 70V가 인가됐으니 더 큰 폭의 전류 변화량이 발생하되 감소할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50이니까 이 친구와 동일한 전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계속 반복되면 전류는 계속 증가를 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그 스위치를 온하는 시간을 다르게 하면 비율에 맞게 이 70V가 걸리는 쪽의 스위치를 좀 더 짧게 얘를 좀 더 길게 만들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 기울기는 똑같으나 내려가는 구간의 전류가 더 길어져서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서 또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얘를 더 가파르게 해도 그만큼 듀티를 더 길게 하면 되니까 여기 그림에 여기 두 칸을 항상 유지하고 있죠. 주기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때 또 새로운 예시를 하나 그리면 그럼 이렇게 증감하는 전류가 생겨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전류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캐피시터와 저항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인덕터에 이렇게 니플이 존재하는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이 노드에서 IC와
IR로 전류가 나눠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커패시터 특성인 IC는 CDVC TT 특성을 고려해서 DVC TT는 C분의 IC죠. 만약에 이 캡이 크면 클수록 이 전류 변화에도 전압 변화율이 매우 작게 됩니다. 얘가 아무리 크더라도 얘가 엄청 크면 전압 변화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전압 리플이 매우 작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KB 무한이면 전압 리플이 없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저항, 이제 아웃풋 전압 혹은 뭐 VR이라고 봐도 되고 Vout이라고 보겠습니다. Vout의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우 작아지는. 이걸 다시 말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이 AC 성분을 이 캡이 다 먹게 되고 DC 성분을 얘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일정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최종 그림을 그려보면 IL은 DC와 IC를 모두 포함한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고, IR은 혹은 이제 IR이죠. DC 성분을 머금고 있고, 캐패시터의 전류는 AC 성분만을, 평균은 0인 거죠. 왜? 정상 상태니까. 이런 전류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는 캐패시터가 무한대가 아니니까 여기를 확대하면 이제 요 캐패시터에 의한 캐패시터 전류가 뭐 얘를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로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겠죠. 이제 VC를 보려면 적분을 하게 되면 2차 함수로 매우 작은 리플이 이렇게 다 달 겁니다. 캡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짐. 그만큼의 어떤 교류 성분이 이 아래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아까 스위칭 레귤레이터에는 리플이 존재한 게 이제 단점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네, 이번 그림은 이제 벅의 토폴로지입니다. 이제 여기가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1, 스위치 2로 같은 회로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스위치로 있는 경우고, 스위치 2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위치를 써서 백다이오드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여기 프리 휠링 다이오드로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인덕터의 전류가 양수에만 존재하는, 이렇게 존재하는 CCM 모드라는 거고, 요게 이제 점점 내려오다가 0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불연속점이 발생하게 되는 요 시점부터 이후에 얘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진짜 음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수로 내려간다는 말이 이번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즉 그럴 때는 여기 스위치가 턴온돼야 되는 거고요. 다이오드가 있어도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 이때는 이제 FCCM 모드, 방금 그 음수로 내려가는 것. 또 이제 이렇게 잘리는 경우는 이제 DCM 모드인데, 기본인 CCM 모드인 이제 형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 1이 온인 상태라면, 스위치 1이 온이면 여기 V인이 이쪽으로 오고 Vout이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스위치 온일 때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Von이라고 하고, 꺼질 때는 Voff로 하겠습니다. 이 Von이 Vin 빼기 Vout이죠. 이렇게. 근데 Voff의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쪽이 0V 그라운드가 되죠. 그래서 반대로 Vout이 반대로 걸리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죠. 이제 이게 VL은 앞서 말씀드린 DIL, DT에 따라서 델타 I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상 상태가 유지된다 함은 VL에 걸리는 평균 전압이 0이라는 거죠. 듀티에 따른. 다시 말해서 Von 전압이 D 동안 걸릴 때와 Voff 전압이 1-D 동안 걸리는 거의 합이 0을 유지해야만 최종적으로 정상 상태에 도달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여기 친구들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이제 구입해서 정리를 하면 Vout이 dVi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0V고 듀티를
0.5로 한다면 Voutput이 50V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듀티를 갑자기 바꿔서 50인 상태에서 70으로 간다. 뭐 이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트랜지언트 상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정상 상태만 말하면 듀티가 0.7이 되면 이제 Vout이 70V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덕터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는 VL, LDI, DT로 짧은 시간 동안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DIL, LVL, DT로 다시 말하면 온 상태에 온 상태일 때는 델타 I 온이 분의 V 온 DT고 오프 상태일 때는 당연히 V 오프가 걸린 상태에서 1-DT겠죠. 즉 얘는 100V V in 매기 V out 그리고 친구는 V out. 이제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1-DT이며 이 친구 두 개가 같아야만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 또한 정리하면 dV in이 나옵니다. V out은 dV in. 이렇게 인덕터 전류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일 때의 각 그래프 개형을 한 번에 보면 여기 이제 듀티가 50인 상태로 온오프가 반복될 때 얘가 여기 스위치죠. 온이 됐을 때 전압이 인가가 돼서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 그리고 꺼지면 여기 마이너스 V 아웃이 이렇게 걸려서 50V가 반대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소, 증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IC는 AC를 다 흡수하게 되고 평균이 0.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상태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듀티가 뭐 0.3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 맞게 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갔다가 얘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IC가 한번 적분돼서 IC는 CdV dt 요 적분하면 V는 C분의 1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이제 2차 함수가 됐는데 적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상이 밀렸죠. 90도가 밀렸음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VL에 걸리는 전압 이 Vout이 지금 리플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만약에 이 두 개를 같은 스케일로 놓으면 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C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약간만 나타내는 게 여기 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스위치 다이오드와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의 경우는 온이 됐을 때가 이쪽이고 오프가 됐을 때가 여기니까 온이 되면 S1의 스위치에 전류가 흐르니 S1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했다가 꺼지죠. 또 증가했다가 꺼지고 또 증가했다가 꺼지는 형식을 나타낼 거고, 반대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오프 상태일 때니까 이거와 반대인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기만 따라가게 되죠. IC는 아니고요. 그 VL도 여기가 이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가 이제 스위치 원이 온 될 때, 여기 타이밍일 때 온이 되면 여기 노드가 VI 100V가 되고, 그게 온일 때만 나타나고 이제 얘가 온일 때는 그라운드로 꽂히죠. 그래서 0V죠. 그래서 온일 때 VI 이제 VI죠. 이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고, 반대로 오프된 이제 요번에 얘가 턴온된 상태에서 얘가 오프가 되면 여기에는 이제 0V와 여기 100V VI 인차인 이제 VS에는 이렇게 VI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일 때 그릴 데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 1에 걸리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 개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제 여기서부터 트랜지언트를 볼 겁니다. 어떻게 100과 100V V인이 100V이며 듀티가 0.5일 때
어떻게 최초 캡에 충전된 전압이 0V에서 50V로 갈 수 있는지, 또한 50V를 간 상태에서 듀티를 바꾸면 뭐 어떻게 70V로 요 사이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결국 정상 상태로 도달해 가는지를 설명할 겁니다.